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구로구 구로동과 동작구 사당동, 서초구 서초동과 마포구 대흥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마 시작인가 봅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뭐 사실 어디 나가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부동산 공부 이렇게 저희 MBN을 통해서 부동산 공부 그리고 시장의 이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짚어보시고 앞으로 내가 취해야 할 포지션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계획, 뭐 상환 계획, 기타 등등 어떤 지역을 살펴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유용한 정보를 좀 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이슈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 뭐 폭등, 급등 이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좀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만한 서울의 그 4가지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좋은 내용들 담아봤으니까 오늘도 역시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바로 어제 제가 전해드렸죠. 연이은 공급 부족의 우려와 공사비 상승으로 좀 매수 심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김대진 전무이사님과 함께 최근 수도권의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 살펴보고요. 주목해야 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슈가 또 사뭇 요즘에 부동산 뉴스 한번들 보시면 다들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원자재 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보다는 고착화 그리고 다시 이런 금리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시중에 있는 그런 고물가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공사비에 대한 그런 이슈들 항상 얘기하는 게 공사비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됐다는 등 그리고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서 공사가 멈췄다는 등 이런 얘기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사를 멈추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조합장과 시공사 간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또 재개해야 되는데 협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일반 분양가에도 그런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과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 물가의 상승 반영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팩트니까 앞으로의 이런 건축비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경제 공부 또는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것이 사실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들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실제 분양가에 적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이제 30평대 아파트는 7억 원 미만으로 나올 수가 없겠구나. 조합원 분양가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조합원 분양가. 7억 원 미만으로 나올 수 없겠구나. 일반 분양가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대 미만으로 나올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들 중에서 준신축 또는 신축 이런 아파트들이 9억 원대 또는 10억 원대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건너다 보면은 네, 중심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더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나씩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에서 이제 4년 전의 악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고 일어나면은 올라 있어요. 정말 무섭게 자고 일어나면 전세가도 올라가 있고 매매가도 올라가 있고 아파트 단지 하나가 막 5천만 원씩 1억 원씩 뜨던 시절. 예. 정말 미친 폭등장이라고 했었던 그런 4년 전의 악몽이 좀 시작이 되고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뭔가 움직임들이 다이나믹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매매가 전세가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지난주 6월 말주입니다. 말째 주 보시는 것처럼 서울 일반적인 부분들 다 빨간색이 표시가 될 정도로 계속 또 오르고 있어요. 그 전주에 비하면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실 거고요. 분당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들도 일부 지역들, 평촌, 분당, 일산, 또 그리고 부천 일부 지역들 과거의 일기 신도시들도 대폭은 아니지만 서울 못지않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012가 아니라 이제 0.12 단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가 0.12 정도 수준을 기록했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0.12, 광진구도 0.12, 동작구 0.03, 양천 0.0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특히나 이제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마용성이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 중심부 라인들이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심부 라인들의 가격대들이 다른 25개구들 중에서도 월등히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지역을 이사를 가셔야 되시는 분들 또는 이 지역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4년 전에 네, 계약갱신권권 썼던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재의 시세에 맞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기 라인들부터 가격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 여기가 가장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국민 수도권 주간 아파트 네, 변동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압도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천권, 경기권, 일부 수도권 쪽 라인들이 평균 보시는 것처럼 네, 서울이 가장 압도적으로 먼저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수도권 쪽 라인들의 상승세가 하나둘씩 움직이고 있다. 전국 평균 정도의 수치인 거니까 이보다 국지적으로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더 많이 오른 곳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적게 오른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인 부분들이 이렇다. 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제 0.0%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는 위에 상승 부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러다가 같이 서울권처럼 서울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경기권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자, 그리고 사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예, 사실 이런 수치들이 제가 보시는 작년 11월에서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어디부터 좀 눈여겨 보셔라. 어느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그 기간 자체가 올해 이제 6월 달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11월 달부터는 사실 이 데이터 폭 자체가 수치가 거래량이 이제 동반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닥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주는 사람들은 있고 이제 급매성 물건들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꼭 믿어야 되는 그런 일부의 어떻게 보면 또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사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반복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죠.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그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짜장면 하나에 500원 먹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얼마예요? 5,000원 아니겠습니까? 10배가 올랐잖아요. 그것 또한 그런 것들처럼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우상향의 추세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초인플레이션 수준이 아니라 뭐 완전히 뭐 하이퍼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뭐 예전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네, 짐바브웨 뭐 이런 것들처럼. 세 번째, 우리가 또 역사는 반복되는 것들 중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느냐 이건데, 우리가 한 4, 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마용성, 이 세 글자예요. 세 글자. 마용. 부동산에서는 뭐 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마용성을 필두로 해서 뭐 주변에 인근 단지들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용성이 대체적으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서울이 이제는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니까 나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인천들, 특히나 인천의 구월동부터 해서 뭐 송도 이런 지역들, 학군이 좋은 지역들, 쾌적한 지역들, 이제 서울에서 가격적인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밀려났지만 학군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인천 쪽이라든지 왜냐하면 인천도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는 1시간 거리면 충분히 강남이 도달하기도 하고요. 뭐 교통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천 자체적으로도 뭐 업무지가 많이 대체적으로 몰려있는 송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들은 일단 그런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특출나게 또 9주째 집값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과천 쪽 라인들과 이제 분당 쪽, 그리고 부천 일부 지역들과 평촌 일부 지역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쪽인 서울의 이런, 물론 서울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선도지구의 이런 선정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라인들, 특히나 1기 신도시들의, 예, 그런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쪽 라인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 점점 또 내가 계속 기다렸어요. 뭐 10년 동안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만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예언, 10년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그 예언들을 믿고서 기다렸던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한 곳에서 딱 바닥에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시세, 그 주변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흐름이 있는 것이고 수요층이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내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미리 조금 잡아두신다면은, 그래서 그냥 무릎에 잡으라는 얘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지금 현재 이제 뭐 그런 말도 어떻게 보면 말이 한 번은 맞을 수 있죠. 10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내려간다는 얘기만 하면 한 번은 맞겠죠. 그죠? 예. 하지만 그런 거를 뭐 그런 요행 이런 것들을 좀 바라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의 그런 데이터와 그리고 주변의 이런 수요들 이런 것들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서울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주변의 가격에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은 쾌적하고 학군 좋은 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2030 세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출퇴근을 20-30분을 좀 더 하더라도, 네, 조금은 좀 쾌적하고 좀 부담 덜 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코픽스 주목해 보셔야 되는 하반기 부동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코픽스 금리 추이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들의 이런 코픽스 금리 추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주목해 보셔야 하반기 변수, 특히나 이 4년 전 시행한 전월세 상한제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내리면 이제 끝나고 이제 앞으로 7월부터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계약갱신청권 썼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이 시장에 나올 때
현재 시세에 맞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수요 자체가 높은 가격에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실거래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요소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리가 과거에 우리가 금리가 내려갔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 왔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두르셔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예,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 0.25%에서부터 0.5%를 내리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들도 있고요. 지금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지금 하반기에서는 1회 내지는 2회 정도를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흐름 자체가 인하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나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뭐가? 금리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2회 금리 인하 점치는 것들도 지금 있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유럽은행 같은 경우 0.25에서부터 0.5% 정도의 인하가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 달 새 전셋값이 1억 뛴 수도권들을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5천만 원도 뭐 자고 일어나면 정말 한 달도 안 된 곳에서 5천만 원, 1억 정도 뜬 곳이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특히나 1기 신도시들과 2기 신도시들의 좀 깨끗하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방어가 끝난 지역들,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라든지 학군이 조금 더 두텁게 받쳐주고 있는 지역들은 전셋값이 정말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7월달 계약갱신청권 썼던 분들, 4년 전에 썼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시장이 맞는 가격에 이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 자체가 지금 뜨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전세 물건들도 많이 좀 희소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체재인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조금 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죠. 아파트에 비하면 현저히 가격이 낮은 수준이니까 보증보험이 되는 선에서 추가적인 반전세, 뒤에 월세가 붙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 자체가 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거주하기 편하고 거주비 부담 자체가 좀 되지 않는 빌라,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 보증보험에 대한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는 상품 같은 경우에 정말 불티나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없어져요. 나오자마자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들 플러스 뒤에 이제 뭐 반전세 형식으로 1, 20만 원, 2, 30만 원 붙어 있는 그런 물건들도 정말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특히나 위치가 좋고 주변에 교통편이 좋고 인프라가 좋은 조건들일수록 그 속도가 상당히 남다르게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착공 물량이에요. 자, 이것이 저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3년 안에서 5년 정도 안에는 분명히 이 착공 물량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리스크가 충분히 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시기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등장, 수요가 몰리는 장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기폭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착공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우리가 일정량의 신규 물량들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계속 30년, 40년, 50년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내 자녀 또는 내 가족과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사정에 의해서 조금은 더 연식이 된 것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쾌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연평균 연봉 기준으로 8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8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억 원이 넘어요. 이 얘기는 상위 소득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득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1, 20만 원 정도, 2, 30만 원 정도의 이런 그 대출 금리라든지 이자를 내는 데 있어서 큰
큰 뭐랄까 바로막는 벽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쾌적한 공간들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신규 물량들, 오래된 건축물들은 좀 멸시되고 신규 물량들은 계속해서 일정 양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평균 52만 가구가 공급이 되었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38만 가구, 그리고 24만 가구, 올해 30만 가구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상치이니까 참고해 보신다면은 지금 기존 대비했을 때 거의 뭐 40%에서 50% 정도 가량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평균 대비 약 50% 정도 수준으로 착공 물량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신규 공급 물량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과 분명히 맞물리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 얘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시장 정리를 하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왜 재개발을 염두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들을 이유를 제가 하나둘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신축, 준신축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충분한 가격이 하락장이 이미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좋은 정책적인 금리를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둘씩 조금 더 좀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토지가 있어야 주택을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서울 정도 수준으로 보시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지가 없어요. 나대지도 많이 없어요, 사실. 주차장을 쓰고 있는 일부 공간들 제외하고는 나대지나 공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 그 귀한 땅인데요. 그죠? 그럼 서울에는 땅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서울의 신규 아파트 물량 또는 이런 공급 물량들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엔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를 멸시를 하고 아파트를 짓든지 빌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런 것들을 멸시를 시키면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든지 요거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사실 아파트 위에 최상위 주택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금이 있다면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적은 돈 가지고 서울에 개발될 수 있는 땅을 선점을 하셔야 된다.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넣어두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10년 적금 또는 5년 적금 이런 것들은 쉽게 가입을 하세요. 그러신데 왜 서울의 그 귀한 땅에 개발이 될 수 있을 만한 땅에다가는 넣어두시기를 주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억, 보편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지역에서 투자하려면 최소 2억 정도가 들어가요. 최소, 보편적으로. 이제 뭐, 물론 2억보다도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진행이 되어 있는데 2억보다 낮은 금액이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돌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10년 동안 2억으로 10억 만들기가 가능합니까? 어떠한 재테크 상품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금은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정말 운이 좋아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에 정말 운이 좋아서 뭐 몇 년 만에 5배, 6배 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지방 도시가 무너져도 서울은 살아요. 그거는 아실 거예요. 일본이 그랬었고 다른 나라의 대도심이 다 그래왔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의 도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도쿄도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도쿄 인근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쿄라고 하더라도 정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 그 도쿄의 중심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비싸요. 그런 것처럼 서울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인구 밀도가 어느 곳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자, 재테크에 대한 좀 인식을 조금 더 전환을 시키시고, 서울은 어찌 됐든 간에
조건만 갖춰놓고 가지고 있으시면은 조건만 갖춰진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면 분명히 그곳은 재개발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몇 년 안에 내가 정말 꿈꿔볼 만한 그런 새 아파트를 가져가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재테크의 상품으로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으니까 뭐 그런 인식의 전환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좀 후반부에 주저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내가 좀 생각의 전환을 좀 고지식한 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들보다는 내 삶이 변하려고 한다면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해왔었던 투자의 방식을 조금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등 인기 지역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남권 그리고 마용성 등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사두려는 매수자들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점들 좀 살펴봤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4억 500만 원 선입니다. 인근 신도림역의 GTX 비노선 개통 예정으로 구로구가 서울 서부권의 핵심 업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 자체가 되게 좋은 땅이에요. 구로동 하면은 좀 커요. 구로구가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큰 구로구 안에서 유독 집중을 해보셔야 될 만한 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신도림이 있죠. 신도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로동이에요. 자, 이 지역은 이제 여기 밤동터널을 좀 필두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신도림이고 여기는 이제 구로동 라인들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요 블록들이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블록들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구로구 전체가 다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심각하지만 그러면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고 접도율이라든지 인구 호수 밀도 등등, 그리고 불량 건축물들의 비율, 30년 이상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정말 많고, 자,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자,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재에 취약하거나 또는 도로의 일부 부분들이 기능을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왜? 가서 금액을 보시면 알아요. 금액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SK뷰라든지 뭐 신도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는 없어요. 아마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새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년 정도 된 곳의 아파트가 얼마? 보통은 12억에서 13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평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새 아파트가 나온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금액은 이상은 넘어설 겁니다. 자, 그리고 구로동 중에서도 이 구로역 인근이 당연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땅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인근의 구로구는 성수동이라든지 영등포구처럼 중공업 지역들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이 중공업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있어요. 중공업 지역이 많다라고 해서 용적률이 그만큼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땅의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얘기예요. 2종, 3종 땅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런 땅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좋은 땅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상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분명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단언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역 앞에 백화점 라인들을 끼고 있는 그 지역들, 그리고 상권 라인들을 끼고 있는 병원들과 여러 가지 상권 라인들을 끼고 있는 바로 이 구로역 역세권 1구역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은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분들이 조금 거주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가 되었을 때는 전세가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5억 원에서 6억 원을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 거소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5억 원, 6억 원대의 전세를 대출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요, 대체적으로 다 구로구에 있으신 분들은 또는 이 지역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로구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만한 지역이다.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양꼬치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들도 화교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 거기도 재개발되는 거 보세요. 신통으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지역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들 위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뀐다. GTX 비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부간선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고속도로를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의도 업무지구 라인들이 굉장히 가까워요. 구로역에서 신도림, 신도림에서 영등포, 영등포에서 신길령. 예, 그 바로가 이제 여의도 라인이기 때문에 세정거장에서 내정거장만 가면 충분히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다. 근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대방, 노량진역, 용산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구로역에서 용산까지 지하철역이 6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요. 6정거장이면 몇 분인지 아십니까? 12분 만에 도달합니다. 그 먼 데에서 9호선을 타고 오는 것보다 6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구로구가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용산의 업무 라인들, 여의도의 업무 라인들이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뭔가 청사진이 나와 있었던 대로 조감도대로 우리가 개발이 된다면 이런 정말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 또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뭐 그뿐만 아니라 아래쪽 라인들로도 주벨리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구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개선 효과, 물론 그 선입견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더 걷어드리고 이 지역을 정말 냉정하게 보신다면은 이 지역은 정말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1구역 내에 노후도 보시는 것처럼요, 정말 40년, 30년에서 40년 돼 있는 건축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재개발의 가능성 자체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고, 보세요. 이 도로폭,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 거 보시면 지붕들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죠. 화재에 취약한 곳이에요. 이런 곳이 지하철역 앞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역세권 1구역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구로역에서 350m 이내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신속통합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주민설명회가 무려 3차례가 진행되어 있는 재개발 단계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요, 무려 3차례입니다. 이것은 거의 임박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의 공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 기준 자체가 좀 완화된 부분들로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노후도 40년 이상 되어 있는 거, 30년, 40년 이상 되어 있는 거 두 개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을 다 갖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임박 단계라고 보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곳 있죠. 1구역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74%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충분히 불량 건축물도 마찬가지. 노후도가 동수 86, 구성비는 74.1%, 상당히 높은 곳이죠.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재개발 내용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그리고 신도림역에 GTX 비노선 들어올 예정이고요. 트리플 역세권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단지가 될 것입니다. 세대수가 상당히 클 것이고요. 2,500세대가 넘는 곳이니까 정말 메머드급 단지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직주 운전성 좋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 특히나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 인프라 시설들이 대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다. 투룸 시세고요. 4억 500만 원이에요. 4억 5천 아니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에 2억 4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1억 6,5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구로동 되겠습니다. 구로동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네, 이 지역의 지적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분홍색으로 보이는 구간들이 전부 중공업 지역인데요. 이 구로구에는 이 중공업 지역을 전부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 되어 있는 엄청난 호재들이 지금 산지한 곳입니다.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서 공사를 할 진행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아파트 둘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름만 봐도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에 또 자연스럽게 오는 개발 압력들까지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7호선 남성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91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900만 원 선입니다. 네, 모든 교통이 모여드는 요충지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입지 자체가 여의도라든지 용산 그리고 서초, 강남구 안에서도 서초구 그리고 테헤란로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2호선 라인들을 끼고 있는 서리풀 터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남 3구와 여의도, 용산 이 서울의 주요 업무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입지가 정말 깡패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남성역 인근에 수많은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평가하시면 되고요. 주택 노후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돼요.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로등, 빈집 등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고 쓸 수가 없는 건축물들, 빈집들이 조금 제법 있다. 자, 주변에 거주민들 대비했을 때 주차 대수가 너무나도 현저히 적다.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해서는 일단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사람은 점점 몰려들고 살고 있는데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점점 적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만큼 도로 폭도 좁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협소한 도로 거리 3m 차가 정말 들어가겠습니까? 3m. 요즘엔 차는 커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죠? 4m 정도는 돼야 차가 이제 조금 여유롭게 지나다닐 수가 있는데 3m밖에 되지 않는다. 도로폭도 협소하고요. 경사 구간도 많고요. 축석이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계단형 형태의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이동 통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셨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필요성이 좀 있다. 그리고 침수 지역이 일부 지역이 진행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동작구 사당동 일대가 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 과거에 서울시장 분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런 곳들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남성역 주변으로는요, 네,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시프트, 역세권 시프트에서부터 모아타운이다, 뭐 신통이다, 뭐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곳은 여기 남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구역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자, 이 지역은 뭐 물론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강남 용산 20분대 접근성 갖고 있고요. 임대가 정말 빠르게 나갑니다. 새 집이면 새 집일수록. 왜냐하면 이 지역은 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새 집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노후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 있고요.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다. 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후도 진행력, 사업성, 안정성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 임장활동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룸이에요. 방 2칸 아니고요. 3룸에 남성역에서 1분 거리, 뭐 길어봐야 2분 거리인데요. 그 거리에 4억 9,900만 원 정도의 정말 이슈 있는 물건들이 있다. 자, 전세 예상 시에는 4만 6천인데 벌써 이미 전세가 들어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 금액은 1억 4천 정도도 채 안 되겠네요. 1억 3,900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상담 전화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내용들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도서 먼저 만나볼 텐데요. 가장 가까이서 7호선 남성역 이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도보거리에 이수역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역에는 7호선은 물론이고 4호선까지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을 내려가시면 사단역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역에는 지하철은 물론이고요. 과천이나 안양,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광역 그리고 고속버스가 많은 사당 환승센터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7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원 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서초동인데요. 어떤 지역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역이죠, 서초동. 앞에서 언급드렸던 동작구에서 넘어오는 서리풀 터널을 관통해서 넘어오면은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일단 근처에 고터 라인들이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이 있고요. 바로 옆에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교대역 인근이고요. 남부터미널역도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인 서초 1동 라인들 여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통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좋은 교통들 다 갖추고 있고요. 가까운 곳에 조금만 넘어가면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뭐 7호선과 9호선 이런 것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경부고속도로 바로 서초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니까 고속도로와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곳.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봉은사로, 테헤란로, 남부순환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가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다.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겠죠. 자, 가까이 한번 들여다보자면 너무 또 삶의 만족도를 올려줄 만한 인프라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갖춰질 수 있는 이런 임차 수요들 많이 있죠. 그리고 물론 뭐 임차 수요도 있지만 뭐 병원 같은 경우라든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으면 좋죠. 코오롱부지,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 지역은 앞으로 업무단지로 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학군 좋은 곳이고 이렇게 업무지가 많은 곳이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부터미널역 인근으로 노후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지역들 중에서 모아타운, 특히나 강남 3구는 제가 모아타운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남에만 거의 지금 현재 맞는 재건축 방식이에요. 주변에 정비 기반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좋은 양호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 자체에 20년 이상 넘어가 있는 건축물들이 몰려 있는 곳, 블럭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 여기가 어디? 서울초등학교 인근이고요. 역 주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펼쳐가 있는 지역들이 있다. 자, 이런 지역들 모아탄으로 앞으로 강남구에 있는 일원동이나 역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라인들인 거고,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들 얘기가 끝나면 저는 분명히 서초동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선점해 보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죠.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의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업무지로 재탄생을 한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서초 IC부터 옆에 붙어 있는데요. 서초동.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되면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그리고 지상부에 있었던 이 고속도로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청사진이 나와 있긴 하지만 휴먼웨이라고 할 수가 있는 뭐 이런 공원들 그리고 업무지들이 좀 빼곡하게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상권들이 들어설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상부에 다니던 차들은 지하로 내려가겠죠. 그럼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좀 원활해질 수가 있겠고, 지상부에 쓸모 없었던 땅들이 이렇게 가치적인 부분들로 탈바꿈이 된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개발이 됨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바뀔 수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로 바뀐다면은 이 지역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바뀌겠습니까? 개발이 많으니까,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잡아두시라라고 하는 거죠. 교통 인프라 선호도 높은 지역이고요.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보유 확보하고 있고요.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다. 특히나 어떠한 가치, 토지의 가치 상승이 많이 진행이 될 것이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니까 교통 호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룸이고요. 5억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엔 4억 원,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남부터미널역 이외에도 3호선, 교대, 양재 등 메인 상권 지역과도 근접하고요. 강남과도 연결성이 좋은 유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6억 원 선입니다. 네,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의 업무 중심 지구로 이동이 수월한 곳입니다. 대흥동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임대사업자 냈을 때 전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포 2구역, 아래 여의도 있고요. 우측에 광화문, 용산 라인들 두고 있고 마포의 대흥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강권도 가까운 지역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리적인 장점이 좋은 곳이죠. 그리고 주변에 연트럴파크, 홍대거리, 백화점, 몰티몰, 대형 병원까지도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 동네이니까 살기가 좋은 동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는 것은 염리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5억에서 6억, 4억에서 5억 정도가 붙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신수도 마찬가지 3억 정도, 도화는 거의 뭐 5억 원대에 육박하고요. 공덕도 마찬가지 4억 원대, 청파 1, 2, 3구역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이렇게 지금 재개발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다. 과거에 공공재개발로 묶였었던 지역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해제를 했다. 왜 반대했겠습니까? 공공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공공을 해제하고 다시 민간 신속통합개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 이 지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이대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랑자이, 여기가 마포 프레시지부터 해서 나오는 자리, 아현뉴타운 있죠. 그래서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염리 4구역이고요. 이대역 있죠. 노후도 충분히 하고요. 공공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었을 만큼이나 노후도 또는 여러 가지 조건, 도로 정비 여건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해제를 하고 민간재개발로 좀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달동네에서나 보던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이 올해 3월 21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됐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재개발한다? 신속통합으로 좀 재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투자가 지금이 적기다. 1000세대급으로 예정되어 있는 마포권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다. 적극적인 동의율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포는 재개발 대비했을 때 투자 비용 자체가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죠. 4억에서 5억인데 여기는 금액대가 3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언더로 볼 수가 있다. 공실 걱정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임대 노후 시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주택수 미포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투자처이다. 네, 매매가 6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까지는 됩니다. 자, 전세 임대 시에는 3억에서 3억 1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 정도 감안하신다면 2억 9천 정도 금액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는 대흥 5구역 되겠습니다. 네, 목동이나 대치동에 있던 학원들이 요즘 대흥동으로 많이 옮겨와서 새로운 명문 학군을 형성 중이라고 하죠. 학령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점 꼭 주목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